지난 시간은 기수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4가지 기수법 중 단순 기수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3가지 기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법적 기수법 또는 승법적 묶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기본수 n을 정한 후 1부터 n-1까지의 수에 해당하는 기호와 n, n제곱, n세제곱 등을 나타내는 기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두 집합들의 기호들을 승법을 이용하여 보다 더 큰 수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부터 9를 현재 사용하는 숫자로 사용하고 10, 100, 1000을 각각 A, B, C로 표시하면 기본수가 10인 승법적 기수법에서 5625는 5C, 6B, 2A, 5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5 곱하기 1000 더하기 6 곱하기 10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5와 같은 방식입니다. 반면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단순 기수법을 다시 한번 보면 25,341은 만을 2번 더하고 1000은 5번, 100은 3번, 10은 4번, 1은 1번을 모두 더하는 가법식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1의 자리가 5일 경우 단순 기수법에서는 1을 5번 반복해서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승법적 기수법에서는 5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승법적 기수법은 단순 기수법에 비하여 사용하는 기호가 많아졌지만 큰 수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원리에 충실하게 따르는 기수법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한자의 기수법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문 숫자 체계는 10을 밑수로 하는 승법적 기수법에 기반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수에 대한 기호들인데요. 1부터 9까지의 수에 대한 한자와 10,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4제곱 등의 한자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3526을 한자로 표현하면 3526 이런 식의 한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수법의 세 번째인 기호기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기수법은 가장 많은 기호가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본수 n을 바탕으로 1, 2부터 n까지 그리고 n, 2n, 3n부터 n-1 곱하기 n 그리고 n제곱, 2n제곱, 3n제곱부터 n-1 곱하기 n제곱 등의 기호를 조합하여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일정 범위까지의 수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새로운 조합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기호기수법의 예로 기원전 500년쯤의 이오니아식 혹은 알파벳 그리스 수체계를 들 수 있습니다. 알파벳을 이용하여 수를 나타내는 것은 많은 기호를 기억해야 하는 번잡함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수 표현 방법은 매우 정교하였습니다. 이 체계는 10을 기본수로 하고 27개의 문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다음 각 대응 기호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체계에서 541은 파이, 뮤, 알파, 파이, 뮤, 알파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수법의 네 번째인 위치기수법 또는 자리값 기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기수법은 기본수만큼의 기호개수를 가지고 모든 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기본수가 n이면 0부터 n-1까지 n개로 모든 수를 표현하는데 이때 기호가 쓰여있는 위치는 기본수의 거듭제곱 또는 멱을 의미합니다. 위치기수법을 사용한 예로 메소포타미아 기수법, 마야의 수체계, 인도아라비아 수체계가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도아라비아 수체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수체계를 기준으로 2089의 경우 각각의 위치는 자리값을 의미하므로 9는 1의 자리, 8은 10의 자리, 0은 100의 자리, 2는 1000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2089는 2000 더하기 0 더하기 80 더하기 9와 같이 자리 잡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0을 의미하는 기호가 핵심적입니다. 또한 2089는 2 곱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0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10 더하기 9 곱하기 1
즉 2 곱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0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10의 1제곱 더하기 9 곱하기 10의 0제곱,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를 일반화하면 위치기수법은 기본수 n에 대해 이렇게 다항식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기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위치 원리를 이용한 60진법을 사용하였고,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1부터 60까지 기호를 만들어 60보다 작은 수는 기본수가 10인 단순기수법을 사용하였고, 60 이상의 수는 위치 원리에 따라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60 미만의 문자가 보이는데요. 이 문자들은 두 개의 쐐기 문자, 즉 1과 10을 나타내는 두 문자를 결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37의 경우 3 곱하기 10 더하기 7이 되니까 10 모양이 3개, 1 모양이 7개를 합쳐 나타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8의 경우 58은 5 곱하기 10 더하기 8이므로 10 모양이 5개, 8 모양이 8개, 이런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60 미만의 수는 기호를 부여하여 숫자를 만들었고, 위치에 따라 1, 60, 60제곱 등을 나타내어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사용하는 위치기수법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60 미만의 수는 기본수가 10인 단순기수법을, 60이 넘는 수는 위치기수법이 혼합된 수체계를 사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야의 수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야의 수체계는 약 2000여 년 전부터 중앙아메리카 마야족이 사용한 것으로, 이들은 자리의 원리와 영의 용법을 인도보다 수세기 앞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마야의 수체계는 20진법에 기반하였고, 20 이상의 수는 자릿수를 달리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20 이내의 수는 그림과 같은데요. 기호를 보면 단순기수법 기법에 따라 점과 막대 모양의 선을 이용해 간단히 표현하였습니다. 먼저 1은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였고요. 2, 3, 4는 점을 하나씩 늘려가는 모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5는 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손이 꽉 찼다는 의미로 5개의 점 대신 만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19까지 1과 5를 기반으로 한 점과 선을 이용해 가법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눈 또는 조개의 형상을 지닌 0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마야의 수체계는 20진법에 기반하나 20제곱 자리부터는 20 곱하기 20, 즉 여기가 20 곱하기 20이 400이 아닌 18 곱하기 20, 그 다음 자릿수는 18 곱하기 20의 제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n번째 자릿수는 18 곱하기 20의 n제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3,487을 마야 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6 곱하기 18 곱하기 20의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18 곱하기 20 더하기 14 곱하기 20 더하기 7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마야의 숫자로 변형을 하게 되면은 6,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7,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를 기록하는 방법인 기수법의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묶음 단위인 기본수를 결정하고 기본수와 관련한 수에 대한 기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를 어떻게 조합하여 수를 표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각 기수법과 관련한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수를 표기한다는 것은 수량을 기록하는 숫자라는 기호를 인지하고 사용한다는 것과 추상적 사고로서 수를 인식하고 기호로 표기한다는 것에 수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수 기록 방법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공동체 간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 체계 말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구성하여 수 체계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